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매지온 임상 진행 상황 업데이트랑 액트 가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에 회사 공지사항 업데이트 된 걸 말씀드리면 일단은 유럽 NDA 제출 관련된 업데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 NDA 제출을 위해서 유럽 SME 지정 신청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전문 기관에 제출해서 검토를 받고 있고, 검토가 끝나면 SME 신청을 할 거다. 그 다음 단계는 그 EMA 조건부 허가를 위한 SA 신청을 위해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할 거다. 그러니까 말이 잘 안 읽히는데, 일단 요점은 EMA 신청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검토받고 있다는 거고, 이게 참 말이 되게 유럽 NDA 관련이다 보니까 뭐 의학적, 임상적으로 들리는데, 이 SME가 우리나라로 치면 중소기업 지정 신청 같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신청하면은 EU에서 사업을 하거나 뭐 확장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규제에 대한 뭐 이점을 좀 가질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를 지금 신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요게 이제 되면은 SA 신청을 또 한다는데, SA 신청이 뭐냐? 요거는 조건부 허가를 받는 승인 과정에 있어서 그에 대한 조언을, 미국으로 따지면 FDA죠. 그 유럽의 EMA에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질문지 형식으로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제 답 형식으로 이제 EMA에서 이런 어드바이스 같은 거를 이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런 과정을 좀 준비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필드 논문 관련해서 이제 요게 지금 작성 완료돼 가지고 최종 검토 중이며, 2주 후에 PHN, 그러니까 그 소아심장 네트워크에 제출해서 검토를 받고, 그 검토가 끝나고 나면 유명 저널에 신청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공지가 2주 전에 딱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완료돼가지고 이제 검토받는 중일 것 같아요. 예정대로라면 조만간에 이제 저널에 게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선천성 심장병 승인법 2024라는 게 미국에서 하원에 통과했대요. 미국 정부에서 선천성 심장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필요한 연구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심장 관련된 신약을 개발해서 FDA에 NDA 신청을 하는 당사에게는 이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법이 뭐 직접적으로 매주한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크게 봤을 때 선천성 심장병 관련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뭐 기왕이면은 뭐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첨부 내용은 뭐 요렇게 법안이 요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뭐 매주온이 잘 이용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요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임상 현황 업데이트도 있었는데요. 일단 10월 2일 기준으로 이제 한국 병원들도 테스트가 완료돼서 환자 모집에 들어갔대요. 지금 10월 2일 기준으로 환자 모집 중인 병원이 미국의 대형 병원 7곳을 포함해서 미국, 한국 총 28곳,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 병원이 오픈돼가지고 임상은 정상 궤도에 올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30곳까지 등록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한두 곳 정도 남은 거니까 거의 다 오픈을 했다고 보면 되죠. 10월 2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첫 환자가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지금 이 임상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국내 환자들만 한 20여 명 정도가 있대요. 원때는 한국에서 총 33명 정도 등록이 됐다고 하는데, 뭐 병원 열자마자 한 20명 정도가 임상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 임상 환자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공지로는 이제 10월에 다양한 심장 관련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동현 회장이랑 이제 실무진이 직접 참여해서 적극적인 뭐 활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뭐 이런 학회가 있는데, 저희 그 FEAR1 결과 그 탑라인 발표했던 그 학회죠. 이런 학회들에 10월에 참여할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BRV의 최범진 부대표가 주식을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에 대한 공시가 났어요. 이게 조금 헷갈려서 이걸 좀 살펴봤는데, 일단 보고자는 이 최범진 부대표이고,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을 보면 4월 23일 날 75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고서를 낸 거 보니까 2만 3천 주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만 한 2천 주 정도를 추가 매수한 건가? 이거 뭔가 임상에 뭐 확실한 컨빅션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한 건가? 라고 생각해서 좋은 공지인 줄 알았는데, 이걸 좀 뜯어보니까 세부 변동 내역이 이렇게 되는데, 요약하면은 기존에 75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9월 26일 날 54,000주 정도 증가하게 되고 10월에 3일에 걸쳐서 한 3만 주 정도를 장내에서 매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이 한 23,000주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 거냐, 뭔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시장에 노이즈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공지를 올렸는데, 작년 투자할 당시 은 법인 및 개인 투자자들의 출자에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은 최초 설립 당시부터 1년의 락업 기간을 거친 후 법인 자체는 청산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공시를 좀 보면은 500억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왔을 때 BRV는 이 두 개 그룹으로 쪼개서 돈이 들어왔거든요. 홀딩스 LP라는 곳에서 한 200만 주 정도에 해당하는 자금을 넣었고, 그러니까 요걸로 비율로 따지면 한 300 몇십억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곳에서 한 100 몇십억 이제 돈을 넣었는데, 요 두 개 중에 GBL이라는 곳이 1년 후에 이제 법인이 청산될 그럴 예정이었대요. 그래서 설립 당시부터 1년 후에 이제 청산될 계획이었고, 청산되는 GBL이 보유한 당사 지분은 시장에 즉시 매도하여 최초 출자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한 출자자들 일부에게 당사 주식을 현물로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공지도 보고 조금 못 박쳤던 게, 과거에 분명히 이 간담회 때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돈을 댔는데 이거 만약에 보호해서 1년 있다가 풀리면은 시장에 이 물량 나오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라 그랬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도 또 이게 공지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라인 해가지고 본 걸 보니까 직접 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시장에 파는 건 아니지만 출자자들한테 이 주식을 이제 나눠주게 돼 있다는 거죠. 출자자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출자자들이 팔면 그 시장에 파는 거잖아요. 이게 뭔 말장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에 일단 파는 거예요. 최범진 부대표가 매지온에 BRB가 500억 돈 넣을 때 자기 돈을 좀 태우셨겠죠.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보유수가 끝났고, 그 태운 만큼 이제 매지온 주식을 받았고 일부를 그냥 이제 회수한 거예요, 시장에 팔아서. 그런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이제 보유가 있던 주식 77만 주 중에서 이번에 배당된 12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GBL이라는 곳이 77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배당된 게 한 13만 주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법인 두 곳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 관계자 말은 법인 투자자들은 K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매지온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기 때문에 팔 일이 없다라는데, 알 수가 없죠. 이제 그 사람들은 특권자도 아니고 이미 이제 매지온 주식을 다 부여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팔았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공지 내용 중에 이것도 있었어요. 당사 주식의 일부를 최범진 부대표가 판 이유는 청산과 관련된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부를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매지온 주식을 팔았던 특권자들 중에 이런 이유 없이 판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무슨 세금을 내야 돼서 피치 못할 이유로, 저희가 막말로 이 매지온이 지금 단기에 완전 막 급등하고 올라갈 것 같으면은 땡피스 내서라도 정산 비용을 맞아요. 그걸로 댔겠죠. 시장에 이 매지온 주식을 안 팔고. 근데 매지온 주식을 5만 주 중에서 한 3만 주 정도 팔았다는 거는 그 정도의 베팅밖에 이제 생각을 안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안 팔고 계속 5만 주 다 가지고 가면은 좀 시장에 더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분이 그 3만 주를 수익 실현하고 그 돈을 마당 앞에 앞마당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처에도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지온의 성장성이 훼손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매지온의 성장성은 유지, 주가 앞으로도 좋겠지만 조금 더 그렇죠. 좋아 보이는 종목 혹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종목에도 투자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단기에 매지온이 100% 급등하겠다, 이 정도의 이제 컨빅션은 없으니까 다음 주에 오르지는 않는다. 충분히 저도 사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고. 그래서 요즘 또 주가가 좀 과하게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 막 주봉으로 선을 그으면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안 빠지지 않겠냐, 여기 빠지면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 선까지도 지금 밀려버렸어요. 그 선이 설마 건드릴지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추매까지 저는 한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과거 차트랑 이제 비교해서 지금이 팔아야 될 땐가 과연 아니면은 좀 버텨야 될 땐가 사볼만 할 땐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2018년부터의 차트거든요. 지금 시점의 가격과 동일한 구간을 과거 6년간 해보니까 이렇게 4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네 구간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 상황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1번 구간은 이제 2018년 중순인데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임상 3상 환자 400명을 환자 모집을 딱 완료했을 시점이에요. 딱 완료해가지고 이제 투약을 계속 했을 때.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임상 3상을 일단 한 번도 결과를 안 까봤으니까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었지만 실패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죠. 그 다음에 약값을 얼마 받을지는 아예 자료가 없었어요. 그냥 회사가 떠드는 숫자 말고는 근거 자료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값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FDA 승인까지의 긴 타임라인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FDA 신약 신청을 하는 거니까 분명히 암초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는 일단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이제 주주니까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주주들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슈퍼폰탄에 대한 부분도 걸렀고 그 다음에 핍값도 FDA에서 이렇게 완화를 해줬고 지금 임상이 지연되고 있지만 더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이유 이제 센트럴 랩에 대한 부분도 보완이 돼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중간 분석을 한번 할 수 있어서 임상 모집 환자 수를 느리거나 뭐 줄이거나 할 수 있고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저는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약값에 대한 불확실성. 지난 6년간 저희 그 보험사랑 이제 약값 논의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한 10만 불 내외로 보험에 등재를 해주겠다. 라는 얘기까지 보험사들이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고 이런 정도의 이제 불확실성이 거친 상태인데 지금 주가랑 동일 레벨이다. 좀 지금이 과거 대비해서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2019년 이제 봄쯤이었죠. 그 당시에 이 박동현 원장이 이제 하느님 찾으면서 이 하느님 사태가 벌어졌을 때가 요 포인트입니다. 누가 이제 임상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봤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하느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 답은.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중간에 거의 하한가까지 갔었죠. 주가가. 그리고 이때는 또 루머도 들었어요. 임상이 끝나는데 이제 분석 발표할 때가 됐는데 발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업을 안 하는 거예요. 임상이 끝나면 락업을 하고 분석을 시작해야 되는데 임상 투약은 예전역에 끝났는데 데이터 락업을 안 하니까 뭐야 뭐 심각한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왜 다음 단계인 락업으로 못 넘어가지? 하면서 임상 실패가 이제 많이 돌았는데 뭐 일단 그런 루머가 돌았을 시점에 주가예요. 지금 주가는. 지금은 그런 루머가 있나요? 지금 매주형 관련된 루머는 뭐 LG가 구연경 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샀다 메지온을 그래가지고 뭐 부당이익을 취했다라는 정도의 기사 노이즈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게 메지온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분이 잘못을 했으면은 처벌을 받는 거고 그게 뭐 메지온의 주가랑 상관이 있나? 움직임이랑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아무튼 그런 루머에 시달리던 시대의 주가 레벨이다. 그다음에 그럼 세 번째 이제 주가. 요거는 2022년 초죠. 저희 다 알죠. NDA 결국 철회한 시점. 안 되겠다. 재임상 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당시는 지금 퓨엘2에 대한 계획도 거의 없었을 시점이고 심지어 현금성 자산도 거의 없었을 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회사가 존속이 되려면 유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금 조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껴있었을 시점에 주가 레벨이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랑 비교해서는 뭐 어떤가요? 그 정도로 앞이 깜깜하진 않잖아요. 지금 퓨엘2도 계획 다 해가지고 승인 받고 지금 임상 진행 중에 있죠. 임상 병원 28개 오픈해서 환자 모집도 한 120명 정도 플러스 알파 되어가고 있고 지금 반기말 기준으로 현금도 한 410억 정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메지온이 1년에 비용 나가는 게 한 160억 정도 되거든요. 최소한 향후 2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도. 그래서 뭐 요 정도 우려도 없는데 지금 과거의 그런 시점의 레벨과 동일한 시점이다 라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지금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요 시점도 언제냐면은 이제 막 퓨엘2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획 세워서 VA한테 이제 자금 조달 받고 딱 퓨엘2 임상 프로토콜 승인 받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프로토콜 승인 받고 자금 문제 해결된 시점의 주가랑 지금은 그때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임상 프로세스가 진행돼서 임상 병원들도 다 모집해서 지금 오픈했고 환자도 모집 중이고 심지어 지금 중간 분석 결과는 보수적으로
한 25년 여름쯤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퓨엘2의 성공 실패 여부가 25년 여름쯤이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 지금 타임라인까지 진행이 됐는데 주가는 과연 그대로다. 1년 6개월 전의 수준이다. 그럼 이 사이에 뭔가 악재가 발생한 게 있냐? 그러면 그것도 감안해서 팔아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악재 낀 건 저희가 볼 때는 없거든요.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외에는. 그러면은 굳이 저는 그럼 팔 이유를 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주주로서 희망의 로를 돌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기간 동안 그의 유상증자로 인해서 시총은 한 10% 정도 시장 주가를 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10% 정도의 오차는 생각을 감안을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매지원 이슈가 생긴 게 액트라는 어플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주주연합에서 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가입하는 건 좋은 것 같아서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주주연합에서 그 내년 정기주총 때 주주 행동을 좀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런 주주 행동을 하는 게 임상 자체에 뭐 속도를 붙이거나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소한 회사에 불필요하게 박동현 대표의 그런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이사들을 내치고 조금이라도 임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금융적으로 아니면은 뭐 글로벌 상업화 측면에서 매주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이사에 앉히는 게 지금 있는 사람들보단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행동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뭐 박동현 회장한테 향후에 이상한 짓 못하게 압박 수단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내년 주총 때 이제 그 임기 만료가 되는 인원이 이렇게 3명이 있어요. 이 세 분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심지어 이분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거의 박동현 회장의 그 사위라고 제가 예전에 들은 것 같거든요. 특강자에서 그때 본 것 같고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확인은 뭐 안 된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런 그 개인의 친분이 있는 분들, 뭐 친인척분이라고 보여지는 분들이 그냥 사내이사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주주연합에서 진짜 주주 행동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회사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앉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 그 의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좀 가입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뭐 요거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도 요즘 고려아연이 되게 핫하잖아요. 고려아연 케이스를 볼 때도 이 액트에 유의미한 개인들의 지분이 모여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 주주들에게 우호적인 제3자가 나타나서 뭐 제안이나 딜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뭐 사람 일을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모아놓으면은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뭐 나는 주주행동에 참여하기 싫다. 주주들이 설쳐가지고 뭔가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저도 동감이에요. 저 동감인데 그래서 참여하기 싫으면은 안 해도 돼요. 절대 안 해도 돼요. 근데 다만 액트에 깔아서 가입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내년에 이제 주주행동이 있을 때 동참만 안 하면 되고 지금 액트 깔아가지고 가입을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전체 지분에 저기도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회사의 압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도 어쨌든 지금 여기에 이미 지금 여기 거의 8% 가까이가 모여 있거든요. 많이 모였네요. 엄청 이게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여기에 이거를 하자라고 주주연합에서 얘기를 하고 일주일 안 돼가지고 거의 지금 이 7%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지원에 진짜 강성 주주들이 많구나라는 걸 이번에 한 번 더 느꼈어요. 이거 8% 정도 모이고 있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10%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엄청난 거죠. 이 회사의 지분을 10% 들고 있으면은 거의 2대 주주, 3대 주주 수준이거든요. 충분히 회장한테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리고 여기 어차피 이미 저렇게 세력화된 개인들의 움직임을 여기 가입하면은 이제 동향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정보 획득 차원에서도 가입을 하는 거는 일단은 뭐 무조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 방법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칸에 액트라고 치신 다음에 액트라고 치면 요런 이제 어플이 나와요. 요 어플을 눌러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가지고 있는 매지원 지분이 저절로 여기 합산이 돼요. 그리고 이 액트를 깐 개인 주주들의 지분이 얼마만큼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논외인데 약간 저도 주주 행동을 좋게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니 개인들은 어쨌든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고 나가면 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물론 바람직한 거지만 굳이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회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주주 행동을 해서 회사를 막 깨우치면서 데리고 가겠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좋은 일이지만 나는 좀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른 종목들 보면은 이런 주주 행동을 이끄는 대표가 사실 전문성은 좀 떨어지고 목소리만 크고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는, 포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주 행동을 해서 탈도 많고 막 제대로 흘러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회비나 걷어가지고 뒤로 뭐 회비를 뭐 개인적으로 쓰고 뭐 하고 하면서 다 흐지부지 되고 그냥 제대로 된 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매지원 주주연합은 쪽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진짜 좀 대단하다고 감동을 받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분의 뭐 인성이나 뭐 속마음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매지온이나 유대나필 이 임상에 한해서는 정말 거의 회사의 임상 책임자만큼이나 지식이 박학다식하고 뭐 애정이랑 열정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업이 또 의사세요, 이분이. 근데 의사인데 본업에 대한 지식을 10분 활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회사를 꼼꼼히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뭔가 하는 일이라면은 뭐 일단은 지켜볼만 하겠다라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입을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